최근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갯벌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곳곳에 불빛이 보입니다. 조개를 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분 뒤면 간조 시간이 끝나므로 현재 계신 구역에서 해수욕장으로 즉시 이동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데. 지금 물때가 오늘 대조기여서 빨리 들어옵니다. 내가 말했잖아, 하나의 귀신이라고.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고 소리치고 나서야 겨우 철수합니다. 근데 되게 늦게까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하지 않아요? 시간은 잘 못. 말씀드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개도하러 가는 사이에 저희가 가시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서 갯벌 활동하시는 걸. 당장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물이 차오르지 않으니 계속 갯벌 활동을 하는 건데 문제는 갯벌 바닥 지형입니다. 먼 바다 쪽이라도 지형이 높은 곳이 있어서 물이 얼마 안 찬 줄 알았다가 해안가로 나오는 길에 지형이 움푹 패이거나 낮은 곳이 있다면 수위가 높아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갯벌 곳곳에는 또 심하게 끈적끈적해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걷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지금 이렇게 빠지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순식간에 정강이까지 물이 차오르는데요.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이 차기 시작하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가슴 장화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합니다. 가슴에 물 들어와요. 수영 같은 거 할 줄 아세요? 그리고 바지장화를 입어서 수영이 안 돼요. 근데 가슴장화 벗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 물 들어가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발 이렇게 놀림 자체도 못하고 아예 못하고 거기 물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또 느낌상 한 10몇 분을 벗은 것 같아. 막 손은 발발 떨리고.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물때를 잘 숙지하는 건 물론 만일을 대비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는 해로드 앱 등을 깔고 바지 장화를 벗은 뒤엔 물에 뜰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노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바다를 가보면 밀물 들어오는 게 밖에서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밖으로 나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네, 제가 새벽 1시에 갯벌 쪽으로 계속 바다 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1km쯤 걸어갔을 때 물이 제 무릎 정도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상하게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바다에서 계속 조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그 바다 쪽에는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저도 지형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개를 계속 잡다가 뒤로 돌아서 나오려고 보면 골짜기처럼 낮은 곳에는 이미 물이 많이 차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노 기자도 입고 있던데 그 옷이랑 신발이랑 다 붙어 있는 거 가슴 장화라고 하나요? 네. 네, 그거를 입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물이 허벅지 정도일 때 그 가슴 장화라고 불리는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봤는데요. 누가 다리를 테이프로 아주 꽁꽁 묶은 것처럼 굉장한 압박감이 느껴져서 걷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이 물을 좀 부어봤더니 가슴 장화 양쪽 다리에 32kg 정도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저 혼자는 들 수도 없었는데요. 만약에 고립됐을 때 가슴 장화를 빨리 벗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무거워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요즘 동호회도 생길 만큼 갯벌 활동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밤에는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불빛만 보고 이게 육지겠거니 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바다 쪽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서 나오는 불빛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해로드라는 앱을 꼭 까셔야 하고요. 이 앱을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해경에 자신의 위치를 보내서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으니까 꼭 까시는 게 중요하고 또 구명조끼나 구명벨트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노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컴컴한 바닷가 일대를 수색합니다. 갯벌에 고립됐다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27분.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변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갯벌에서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야간에 갯벌에서 불빛을 비춰 어패류를 잡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데 신고 2시간 전쯤 간조 시각이 지나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가도 이런 바위만 보면 이게 어디라는 거 여기를 다녀서 알거든. 모르는 사람이 양쪽에서 물리면 그냥 죽는. 막 양쪽에서 막
앞서 지난 4일엔 인천 무의도 해수욕장에서 밀물에 고립된 40대 남녀가 숨졌고 지난달 17일 갯벌에서 실종됐던 50대 여성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립 사고를 피하려면 갯벌의 특성을 고려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장소 인근의 한 갯벌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수면 위로 드러난 땅으로 빠르게 물이 들어차면 쉽게 고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조가 지난 뒤 1시간여 만에 갯벌 일대에 물이 들어찼는데 만조가 될 경우 물 높이가 7에서 8m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물때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데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은 돌아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조 시점에서 한두 시간, 2시간 전에는 미리 안전지역으로 나가줘야 되는. 해경은 특히 야간이나 안개가 껴있을 땐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인천 무의도의 한 해수욕장. 오늘 새벽 0시쯤 조개를 잡으러 갯벌에 들어간 남녀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일행 중 한 명인 40대 남성으로 갯벌 활동을 하던 중에 물이 차서 고립됐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약 40분 만에 60대 여성 1명을 구조했지만 최초 신고를 한 남성과 다른 40대 여성 1명은 실종 약 12시간 만인 오늘 낮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 3명은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일행은 모래사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이곳에서 야간 갯벌 활동을 벌이다가 물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이곳에서 조개를 캐다 실종된 50대 여성도 18일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좀 심해서 물이 10분 단위로 엄청 빠르게 들어옵니다. 19년도에 그리고 21년도에 한 명씩 사망합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출입 통제 안내 표지판 설치와 함께 경찰이 사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갯벌 시간 맞춰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게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갯벌 체험 등을 할 때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때를 반드시 숙지하고 주변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